일명 각각 만 25세 대학교 4학년 건축학도 이름 문형욱 성착취물 N번방을 만든 창시자로 알려져 있으며 박사 조주빈 씨를 제자로 스스로 말하기를 제자로 뒀다라고 말하고 다닌 인물입니다. 구속이 되고 지금 신상에 밝혀졌는데요. 이 사건을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해온 기자들이 또 이 사건이 이렇게 사회에 알려지고 드러나는데 큰 공헌을 세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취재한 기자를 모시고 저희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의 오연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겨레 오연서입니다. 예, 저희 하식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아, 예, 뭐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개인적으로 김한 기자는 저는 친해요. 아, 네. 예, 김한 기자랑은 많이 출연을 하셨죠. 예, 출연도 많이 하고 뭐 전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뭐 기자긴 한데 이번에 같이 상도 되게 많이 받으셨다면서요. 어떤 상을 받으셨죠? 아, 상 받은 거 예, 제 예. 입으로. 예, 예. 아, 가장 최근에 제가 처음으로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고요. 같이 이제 예, 성착취 예. 문제 보도해서 음. 그 엠네스티에서도 인권 보도상을 또 주셨습니다. 이달의 국제 기자상 뭐 사실 중요하죠. 그것도 네. 중요한데 그거보단 저는 엠네스티에서 상을 네. 줬다는 거 이거는 네. 쉽게 받기 어려운 상인데 아, 네. 그렇군요. 이 보도가 어떤 대한민국의 인권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엠네스티에서 판단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뭐 성범죄 피해자들 인터뷰도 했고 피해자 뭐 인권 뭐 보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 일단 취재를 해 왔는데 뭐 디테일한 거는 뒤에 좀 말씀을 뭐 여쭤보겠는데 일단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있다라면은 취재를 하면서 어떤 것이 좀 있었을까요? 작년 11월에 계속 이거 취재를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 그 이제 피해자분들 인터뷰하고 난 뒤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할 때보다도. 예.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직접 말했던 피해 사실들 이런 것들이 실제 방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사실 되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네. 현실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 더 끔찍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도 그 피해물들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저랑 통화를 했던 사람의 피해물을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복잡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2차 가해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취재라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보면 피해를 주는 건 아닌가? 약간 내가 이거를 취재를 위해서 보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 가해가 아닌가 뭐 이런. 이런 혼란스러움 같은 것들이 그 칼럼을 하나 쓰셨어요. 기자매는 기자수첩. 예. 그것을 이제 언론의 2차 가해에 대해서 썼는데 그게 뭐 어떤 문제의식으로 쓰신 건가요? 그거는? 그 칼럼을 쓸 때쯤에 언론에서 어떤 보도들이 많이 나왔냐면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피해자의 직업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목에 달아서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서 실제로 피해자분들이 그런 보도를 보고 저한테 너무 무섭다. 이거 어떻게 하면 내릴 수 있냐. 나 이제 이 피해자인 거 내가 다 세상이 알게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식으로 불편함, 불안함, 무서움 같은 것들을 호소했고 그런 보도들 때문에 피해자의 멘탈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피해자분들이 직접 방통위나 언론사에 전화해서 기사들 다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는 보도가 어떻게 보면 N번방 내에서 이루어졌던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그런 칼럼을 썼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전체적인 얘기도 뒤에 여쭤보겠지만 각갓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많이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갓이라는 이제 뭐 여러 명이 나왔잖아요. 각갓, 박사, 왓치맨. 근데 각갓이라는 그 존재를 어떻게 인지하게 됐고 어떤 식으로 좀 알려져 있었나요? 그 N번방에서는 각갓이라는 인물은. 저희가 처음에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를 보도를 시작할 때 제보들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때 그 제보에서 굉장히 그 텔레그램 성착취 세계에서 가장 중심인 문제가 N번방 문제였어요. 그래서 N번방이 갓갓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1번에서 8번까지 방이 있고 거기에 미성년자들이 주로 이제 미성년자들의 주로 성착취 영상들이 올라온다. 이런 제보를 받아서 이제 취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갓갓은 사실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의 시초인 인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인물인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갓갓의 범죄 수법을 배워서 이제 뭐 조주빈이라든지 뭐 태평양 이런 이제 다른 범죄들이 계속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가까시 이런 수법은 미성년자를 약점을 잡아서 성을 착취하는 동영상을 촬영하는 거의 수법은 창시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일종의.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나머지는 모방 범죄들. 그쵸, 근데 가까시 어느 날 사라졌어요, 텔레그램에서. 그게 어느 시점이고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런 거는 좀 취재를 하셨나요? 범죄를 시작한 시점이 이제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저희는 예. 2018년 12월쯤으로 보고 있거든요. 2018년 12월. 네, 그때부터 계속 범죄를 저질렀다가 N번방이 막 이제 흥하기 시작한 거는 2019년 1월, 2월 이쯤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3월 달쯤에 한번 텔레그램에서 나 이제 뭐 어디 해외로 나갈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듯이 예. 하고선 좀 이제 잠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N번방도 사실 8번방에서 끝난 거고 그러다가 이제 9월쯤에 한번 또 등장을 해서 예.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자기의 존재감을 과시를 하다가 9월은 지난해 9월인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작년 지난해 9월에 예. 등장을 해서 자기 존재감을 또 과시를 하다가 내가 이제 수능을 보러 이제 텔레그램에 접속 못한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잠적을 했어요. 예. 그렇게 해서 또 사라질 것 같더니 한 1월 달쯤에 저희도 보도를 하고 방송에서도 박사 관련된 보도가 나오니까 또 한 번 등장을 해서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한번 과시를 하고 또 한 번 사라진 그렇군요. 그런 과정을 줬습니다. 그 9월에서 등장했다가 사라졌을 때는 네. 그 당시에 어떤 뭐 경찰의 추적이나 이런 압박을 느껴서 사라진 건가요? 아니면은 뭐 직접 가까스를 물어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정황적으로 추정이 되나요, 당시에? 갓갓이 뭐 9월에 왜 갑자기 등장을 했는지는 왜냐면 그때는 텔레그램 성착취 문제가 어디에 보도가 됐다거나 그런 적은 없어가지고 한겨레가 처음 보도한 게 몇 월이었죠? 저희가 11월 중순이었습니다. 아, 작년 11월이요? 네, 작년 그게 11월. 최초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주요 일간지 중에서는 네, 최초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면은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있지는 않았던 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 7월부터 갓갓의 존재를 알고 수사를 시작했다고는 하는데 예. 아직 뭐 9월에는 이렇게 경찰 수사가 막 이렇게 진행됐던 적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9월에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고 이것은 뭐 경찰 수사하고는 무관하게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건데 갓갓을 뭐 이제 경찰은 뭐 어떻게 다시 잡았는지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뭐 수사 기법이니까 저도 뭐 경찰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5년을 제가 출입을 했습니다. 경찰에 예전에. 그래서 뭐 옛날 수법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잘 이제 밝히지는 않고 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저는 대략은 추정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다른 범죄자에 비해서 잡는데 오래 걸린 이유는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갓갓이 일단 뭐 흔적을 최대한 안 남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뭐 보통의 범죄들이 거래를 하다 보면 흔적을 남기게 되고 그걸 이제 추적을 해서 가해자를 이제 특정을 하게 되는 건데 갓갓은 이런 성착취물을 올리면서 방해 입장료를 체계적으로 받는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상품권으로 입장료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게 박사만큼 막 이렇게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이렇게 받은 경우는 아니었기 때문에 코인으로 받진 않고 문화상품권으로 받는 네, 문화상품권으로만 받거든요. 뭐 본인 주장에 의하면 그 문화상품권도 받아서 내가 쓴 게 아니고 다 피해자들 줘서 나 이거 추적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쨌든 굉장히 뭐 좀 어떻게 보면 띄엄띄엄 또 나타나서 더 추적하기가 어려웠던 것도 있고 어떤 뭐 또 어떻게 뭐 용의주도한 부분도 있고 자, 각각이 범행 과정이 좀 궁금한데 피해자들이라고 하죠. 그 피해자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성착취를 하고 약점을 잡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취재가 된 게 있나요? 네, 갓갓이 보통 트위터를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 일탈계라고 하는 단어가 요새 기사에 많이 등장을 해서 아실 것 같은데 뭐 자기 이제 몸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리는 식으로 운영을 하는 일탈 계정 운영자들한테 이제 접근을 해서 한 3가지 정도로 개인정보를 일단 빼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빼내기 전에 그 사람이 올린 뭐 나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저장을 해두고 이제 개인정보를 빼내는 거예요. 한 3가지 정도 수법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사용을 했던 게 해킹 코드 보내서 그 사람 계정 뭐 아이디나 비밀번호 이런 거 해킹하는 거. 2번째는 경찰로 사칭을 해서 너 지금까지 네 트위터에 그런 음란물을 올렸으니까 그 혐의로 조사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협조를 하려면 정보 다 알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3번째는 오히려 역을 이용해서 당신이 지금 해킹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주겠다. 그러려면 정보를 다 알려줘야 된다. 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협박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너의 정보, 나체 사진 이런 거 다 알고 있고 특히 이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알리겠다고 하는 게
엄청 이제 진짜 끔찍한 협박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위터에는 사실은 네. 개인정보가 뭐 그렇게 많이 안 담겨니까 실명 인증을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서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반드시 꼭 실명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이게 매치하는 게 좀 어렵지 않나요? 어땠나요? 이 피해자들의 그런 것들이. 그 보통 피해자들이 이제 예. 제보해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물론 음.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냈다고 하던데 예.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나는 이거 해킹 코드 뿌려서 얘네 정보를 빼냈다고 하는데 저희가 사실 피해자들 얘기 들어보고 하면 해킹 코드가 주요했다기보다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술술 말하게끔 좀 유도를 해요. 유도를 네. 했다. 정보를 알려줘야 내가 널 도와줄 수 있다고 한다거나 음. 경찰 조사를 하려면 뭐 이런 정보가 필요한다고 한다거나 음. 사실 뭐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개인정보를 뭐 빼내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예.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은 게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꼭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사기나 이런 거에 이용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또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 뭐 박사 조주빈이 그 이후에는 더 악랄하게 워낙 많이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어쨌든 이런 방식을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창시했다라는 점에서는 이 각각의 어떤 뭐 문제점도 뭐 분명히 적지가 않은데 네. 이 엠번방 개설자라는 거 빼놓고 또 어떤 뭐 이 각각의 한 행적들이 있었나요? 다른 범죄. 예, 범죄들. 저희가 갓갓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성명불상자로 등장한 다른 공범들의 판결문을 봤는데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성을 협박을 해서 자기의 노예로 부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착취 영상을 찍어내는 건데, 다른 이제 범죄 내용을 보면 작년 2018년 12월쯤에 트위터로 이제 본인이 오프라인상에 직접 등장을 해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남성들을 모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특정 장소 근처에 있는 남자들이 있으면 나한테 DM 보내라. 그래서 보내면 지금 내 노예 보낼 테니까 뭐 성착취 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달라라고 해서 이제 그게 엠번방에 실제로 유포가 된 그런 이제 사실이 있었고 예. 또 아니면은 의뢰를 받기도 해요. 다른 사람 성착취 영상이 필요한 사람한테 이제 뭐 다른 메신저 통해서 다른 남성이 이제 갓갓한테 이런 영상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노예한테 이제 그걸 시키는 거죠. 뭐 이 영상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하면 그게 또 이제 엠번방에 유포가 되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렇군요. 어찌됐든 착취의 그 지금 나왔던 다양한 유형들을 각각이 거의 다 보여줬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 각각에서 엠번방을 물려받은 일명 켈리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거 선고를 좀 보면서. 켈리 저희도 이제 취재하면서 켈리가 활동했던 것들 이런 거 봤었는데 예. 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진짜 약해도 너무 약하다라는 거를 취재하는 내내 느꼈습니다. 켈리는 그 텔레그램 그 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 실제로 성착취물 한 2천여 개를 판매해서 2천만 원 넘게 벌었거든요. 근데 수사에 협조를 했다. 그래서 텔레그램 성착취 세계를 이해하는데 켈리의 역할이 굉장히 주요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는 거는 그럼 1년 뒤에 다시 사회로 나와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건데 과연 이렇게 처벌을 해서 범죄를 막을 수가 있을까라는 굉장히 좀 답답함과 그런 분노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종의 뭐 플리바게닝 같은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뭐 그 범죄자와 협상을 해가지고 형량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지금 된 것 같은데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을 경우에는 보통 2심과 대법까지 뭐 대법을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감형이 되면은 뭐 반년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해왔던 악행에 비해서는 너무 약하다는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네요. 사실은.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페미니즘 단체가 엠번방 2차 가해를 규탄하는 5개 광고를 이제 게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가 이거를 반대를 해서 무산됐다라는 거를 기사로 쓰셨어요. 이게 좀 어떤 상황이었죠, 이게? 이게 이제 한 대학생 페미니즘 단체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제 내용으로 버스 정류장에 붙는 광고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뭐 상식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들이에요. 피해자의 신상 궁금하지 않고 가해자의 서사 더 이상 궁금하지 않다. 예. 이게 이제
그 시작이 됐던 게 에브리타임이라고 하는 대학생들 많이 이용하는 커뮤니티에서 N번방 피해자들을 되게 2차 가해하는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런 것들 이제 방치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그 본사 근처에 있는데 이런 광고를 내겠다고 한 건데 이제 지자체 그 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이 단어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일 수가 있다. N번방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여성만 있는 건 아닌데 왜 마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오해의 소지를 만드냐 약간 이런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았는데 이게 워낙 좀 사건이 관심이 많아지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관련된 광고가 걸리면 민원이 많이 들어올까 봐 지자체에서 좀 뭔가 불안해하고 미리 그러니까 지뢰 그쵸, 겁을 지뢰 먹어서 겁을. 지금 네. 안 건 거거든요. 아예 네. 걸리지가 않은 거군요. 아예 이제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됐고요. 또 이런 광고 제작하는 분들 그러니까 광고 기획하는 이제 단체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도 지레 짐작을 해요. 이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단어 하나, 사진 하나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심의까지 가지도 못한 채로 걸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이 정도의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메시지인 건데. 이게 근데 저도 좀 의아한 게 뭐가 불편한 거죠? 전 잘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마녀라는 표현에 굉장히 이제 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마녀만 빼고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저게 마녀가 그렇게 핵심적인 게 아니면은 저는 그러니까 진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약간 저게 왜 사실 이 광고가 심의까지 진행이 됐다면 심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보면은 납득이 갈 텐데 이건 지금 심의까지 올라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행사 쪽에서 이미 이제 이 광고 진행은 안 하겠다고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실 왜 이 광고가 걸리지 못하는지 또 납득이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렇게 좀 힘을 받기가 어려운 어떤 뭐 사회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N번방 사건 뭐 갓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뭐 박사 뭐 전체적으로 다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사실은. 네. 일련의 과정들 뭐 피해자들, 가해자들을 다 지켜보셨을 텐데 좀 어떠셨나요? 좀 전체적으로 좀 뭐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사실 뭐 디지털 성범죄가 어제 뭐 오늘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동안 수년간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그냥 이제 이렇게 흔히들 말하는 그냥 사이버 범죄, 그냥 뭐 인터넷 상에 올라오는 음란물들, 뭐 남자라면 볼 수 있지, 뭐 젊으면 다 뭐 그런 거 볼 수 있지라고 좀 치부하고 넘어갔던 어떤 사회적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 세계에 딱 발을 디뎌서 취재를 했을 때는 이미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음란물의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인격 살해에 가까운 그런 범죄여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의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 시선이 일단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처벌 형량도 높아져야 되고 조금 더 문제의식을 좀 많이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을 바꾼 큰 기사, 좋은 취재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거와 관련해서 뭐 N번방이 아니더라도 좀 뭐 다른 것들을 취재하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네, 뭐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취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이제 공범들의 재판이 시작이 됐잖아요. 박사 재판도 지금 이게 시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재판도 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벌을 받을 건지까지 기록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에서 과연 이 범죄자들이 어떤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볼 거고, 그리고 이제 사실 3대 가해자들이 다 잡혀가지고 경찰 수사가 이제 회원들 처벌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는데 실제로 그 방에 있었던 유료 회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원들을 다 특정을 해서 얘네 다 수사할 수 있고 다 조사해서 기록을 남긴다는 것까지도 이제 저희가 취재를 해서 계속 보도하려고 합니다. 예, 그 취재 저희도 잘 지켜보겠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어떤 형량을 받고 어떻게 판사들이 판결을 내렸고 이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사회에 복귀하는지까지 저희가 추적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이런 범죄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좀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오연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